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규 내접 용접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규 내접 용접 방법이 뭐냐면은 우선 제가 이렇게 용접한 그 작품을 두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상 여러분들 보이는 게 요게 기존의 방식으로 용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얀색 페인트 마카로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둔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어때요? 우리 가접용 택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접 용접 시에는 내적 강판이 강판 밑으로 쏙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선은 한쪽에 가접용 택을 놓고 그 다음에는 내적 강판 가운데에다가 용접봉을 붙여서 요 택에 가접한 후에 반대쪽에 가접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용접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볼록하게 가접용 택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택이 없게끔 용접하고자 신규 용접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 강판 비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적 비드가 나 있고 가운데는 어때요? 가접 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용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드가 형성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제가 이런 방식을 알려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견도 같이 좀 알려드릴 거니까 가능하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규 내접 용접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접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 강판 모서리에다가 택을 하나 놓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강판이 아래쪽으로 뽁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첫 부분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한번 보실게요. 자, 불꽃 조정 적당하게 해주시고, 불꽃 조정 이런 거는 제가 이전에 내적 강판 영상 촬영해 둔 게 있으니까 한 번씩 더 보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모서리에다가 열을 댈 겁니다. 요 반대쪽에 되면은 이 열이 돌아 나오기 때문에 불이 꺼져 버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능하면 요렇게 불꽃에 가까운 쪽에다가 이 가접을 해주세요. 자, 우선은 녹는 걸 좀 기다립니다. 노랗게 변했다가, 자, 이제 샘물이 살짝 생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샘물이 좀 녹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 택을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적 강판을 가접할 때 기존 방식은 여기 한가운데다가 용접봉을 붙였잖아요. 자, 근데 한가운데다가 용접봉을 붙여버리면 마지막에 용접 부위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가운데다가 가접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다 가접을 할 겁니다. 자, 이때 모서리 부분에 가접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 모서리 옆에 그 가접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모서리면 위에 여기 위쪽에다 가접하는 겁니다. 위쪽에 가접해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옆에 붙어버리면 이 걸려서 안 들어가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강판이 있으면,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있으면요, 요게 요 옆에 붙는 느낌이 아니고요, 요렇게 옆에 붙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 위에, 내적 강판의 위에 있죠? 요렇게. 위쪽 부분 여기에다가 붙인다라는 느낌. 그래서 여기 옆이 아닙니다. 옆이 아니고요. 여기 위에다가 용접봉을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가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영상을 이어서 봐주세요. 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내적 강판 가열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여기 윗부분 용접봉이 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서리를 살짝 가열해가지고 노랗게 익으면 일단 갖다 대세요. 갖다 대서 강판이랑 용접봉에 살짝 이렇게 붙여요. 이런 식으로 살짝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내접 위쪽에 붙었죠. 옆에 붙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잘 보이나? 자, 이런 식으로 내적 강판 위에 용접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강판 옆에 용접봉이 붙는 게 아니에요.
내적 강판 옆에 용접봉이 붙는 게 아니고 내적 강판 위에 모서리 쪽에 붙인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안 그러면 이 용접봉이 옆에 붙으면 볼록 튀어나와서 위에 탁 걸려버리거든요. 뭐 근데 걸리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접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인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존의 택에다 가접하고 이쪽 편에 양쪽에 포인트 가접해서 바로 용접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구도만 잡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용접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택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살짝 위로 당겨 올리시면 되고 안쪽에 기존 택을 녹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접했던 요 택을 녹여주세요. 자, 불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요 앞에 택과 내적 강판이 살짝 녹아야 됩니다. 자, 살짝 녹기 시작하죠.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자, 이제 가접이 됐습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수평도만 살짝 봐주시면 되고요. 수평도만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맞춰주시고 수평도 맞으면 그대로 가시고 만약에 들렸으면 탁탁탁 때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쪽에 너무 기울어 들어갔어요.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서 당겨 올리시면 되죠. 이렇게 톡톡 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응용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용접 포인트가 안 생긴다라는 정도.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가접이 완료됐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이쪽에 가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접봉 붙어 있잖아요. 요 용접봉 붙어 있는 데서 가접을 해버리면 2차 가접이 되는 거죠. 1, 2차 가접이 다 되는 거니까 그 상태로 쭉 비드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2차 측에 가접을 한번 더 해봅시다. 내적 강판 같은 경우는 양쪽에 가접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양쪽 가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가접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이 강판이 똑 빠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외적 강판 같은 경우는 한쪽만 하고 그냥 바로 가셔야 되는데 내적 강판은 양쪽 두 포인트 반드시 가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접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바로 녹여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용접봉을 녹여 빼가지고 붙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용접봉이 녹아요. 이렇게 녹이면서 자, 이 부분에 바로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양 포인트 이제 가접이 끝난 거고 이렇게 양 포인트 가접 끝났으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제살로 하다가 만약에 틈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용접봉을 넣어서 채워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기존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접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가접 포인트를 완벽히 녹여주세요. 자, 녹이면서 비드를 약간 안쪽으로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불꽃의 각도를 꺾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시 백심이 센 물보다 뒤쪽에 우리 용융풀이 앞에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요 용융풀 뒤쪽에 백심이 위치해서 밀 수 있는 각도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중간 용접하기 쉬운 각도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멈췄을 때는 다시 용융풀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센 물을 만드셔야 됩니다. 센 물이 만들어지면 다시 각도를 미는 각도로 이렇게 좀 살 밀려 나가죠.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현행 기준상 제살 용접 가능하니까 이렇게 제살이 가능한 부분은 제살 용접으로 쭉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쭉 밀어주시고 가접 포인트는 녹여서 완벽히 지나가줘야 돼요. 자, 이렇게 완벽히 지나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틈이 벌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틈이 벌어지는 구간은 이렇게 일단은 각도를 잡고요. 용접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똑같아요. 오른손은 똑같이 여기에 센물 용융풀을 만들어 주시고요. 기다려 주세요. 용융풀 생길 때까지. 자,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앞쪽에다 그냥 갖다만 놓는다. 이렇게 갖다만 놓는다라는 느낌. 억지로 막 넣어줄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만 놓으시면 돼. 갖다 놓으시고 오른손으로 용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용접하기 편한 각도로 항상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른손 똑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자, 마지막 이음부는 녹여서 좀 더 진행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완벽하게 용착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드 모양을 잡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가운데에 용접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셨을 때 가운데에 가접 포인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가접이 중요한 거지 비드 내는 거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접만 좀 신경 쓰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시킨 다음에 마무리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식혀주실 때도 가능하면 물에 식혀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갛게 익어 있는 상태에서는 물에 바로 식히지 마시고요. 화기가 좀 빠졌을 때, 화기가 좀 빠지고 새카맣게 조금 식으면 새카매지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물에 식히시고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에 한번 식히고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내접 용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가운데 택이 남지 않고 깔끔하게 용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왜 알려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이제 카페를 오래 운영하고 유튜브도 오래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제보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후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제보들이 요즘에 많이 들려요. 요즘에 많이 들린다고 해서 요즘에만 이제 국한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아마 과거부터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요즘 들어서 어때요? 이 공존행동 과목이 좀 알게 모르게 그 기계설비법이 도입되면서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서서히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일부 시험장,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일부 지역의 시험장의 일부 감독관분들이 이런 거를 사전 공지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기존 방식대로 제가 용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택이 생겨요. 그러면 요 가운데 내접 부분에 택이 생기게 되면은 요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고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처음에 수험자 유의사항 듣잖아요. 그때 사전 공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요 가운데 택이 있는 경우, 가접 택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과 상의로 오작 처리하게 된다 라는 걸 사전 공지했고 실제로 그래서 오작 처리 되신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이 틀렸냐 맞았냐 뭐 사실상 맞다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독관분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 용접부 이외의 부분에 이런 식으로 용접이 되게 되면은 오작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관 분들은 이게 변수인 걸 알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용접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알고 요게 만약에 사전 공지하지 않게 되면은 이의제기가 발생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시험장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께서는 내적 강판 가운데 용접 택이 남아있으면 불합격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사전 공지를 하셨고, 만약에 그렇게 사전 공지를 하셨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는 뭐 일부 시험장에 국한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가셨을 때 그런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황하실 수도 있고 실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을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험장을 가든 그 해당 시험장에 계시는 감독관 분들이 사전에 공지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시험이란 게 총괄 주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공존행동 시험을 보러 간다라는 느낌이겠지만 총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시험이 열리고 있겠죠. 공존행동만 하더라도 전국의 시험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공단 직원이 따라가기는 하지만 사실상 총괄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권한을 일부 권한을 감독관분들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채점입니다. 채점. 그래서 채점 기준표가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 명시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좀 포괄적이라면 그거는 감독관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만약에 요런 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오작사유인데 도면과 상이이기도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용접 부분 이외의 용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용접부 이외의 용접을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동관을 꽂아서, 구멍을 뚫어서 동관을 꽂아서 황동 용접을 하게 되죠. 그럼 이 황동 용접이 흘러내렸어요. 아래쪽에.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 비드가 고여서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용접 이외의 부분에 용접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관 용접 하실 때도 우리가 은납 용접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 은납이 흘러내려서 동관 뒷부분에 고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용접 이외의 부분에 용접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기능도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험자 유의사항을 받아보긴 하지만 그 수험자 유의사항 자체가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기준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둥글뭉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각 지역의 감독관분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공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저는 중립입니다. 저는 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수험자분들이 맞다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립적인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여지없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제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지껏 이제 쌓아온 뭐 데이터들이라든가 뭐 후기들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어떤 시험장은 이렇게 해도 맞다 틀렸다라고 안 하죠.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는가 하면 어떤 시험장은 이렇게 하면은 불합격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력공단에서 감독관분들에게 권리를 위임했고요. 그 감독관분들이 채점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수험자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장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현재 기준이 이렇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영상을 하나씩 올리게 되면 그렇다고 제가 맞지는 않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이 제보도 해주시고 또 이건 맞냐 아니냐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상은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과 함께 제가 카페에 공지사항도 남겨뒀어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공존행동 실기 작업의 불합격 사유라고 해서 요런 데이터들을 하나씩 축적을 할 겁니다. 그럼 요런 데이터들이 모이면은 나중에 알게 모르게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수험자분들 입장에서는 시험장마다 기준이 다르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겠죠. 이의제기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하라 말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은 해줘야지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도의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의 제기를 하면 분명히 그 인력공단에서는 그 이의 제기 내용을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고 그거를 다음 시험에 기준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준이 상세 기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까다로운 기준이 하나씩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둥글넓적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거 감독관분들이 이렇게 분별해서 그래 뭐 이 정도는 넘어가 줄 수도 있지라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감독관분들은 꼼꼼하게 봐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FM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현재는 1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부는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규정이 꼼꼼해질수록 난이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취지이고 뭐 물어본다면 저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자격증의 가치가 따라서 올라가요. 그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기 시작하면 그 자격증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자격증 개수와 함께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난이도를 높여서라도 정확히 기능도를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쪽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관련된 자격증은 대부분 생계형 자격증입니다. 어떻게든 요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가지고 취업하셔서 열심히 살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거를 뭐 일일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를 공론화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규정이 하나하나씩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자니 자격증 가치는 떨어지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감독관 분들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두리뭉실하게 봐주시는 감독관 분들은 우리 수험자분들의 그 처지를 좀 더 많이 생각해 주는 감독관 분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꼼꼼하게 우리 수험자분들은 깐깐하다라고 하는데 깐깐한 게 아니고 꼼꼼하게 보시는 겁니다. 규정에 의거 꼼꼼하게 해석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기능도를 끌어올려 줘야지 자격증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며 그리고 현장에 가서 사고 발생률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관은 틀렸다. 이 감독관은 맞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현재는 그게 물리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아시고 그냥 무작정 나 떨어졌으니까 이의 제기할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수정해서 다음에는 시험을 더 잘 봐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요, 이 기준으로 하나 결국은 뭘까요? 결국 답은요,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줄 알고 이렇게도 할 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능도입니다.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작업형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능도고요. 아마 앞으로도 유형이 많이 바뀔 겁니다. 현재 그 작업형 도면도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고 이게 바뀌면서 그때그때 유형도 바뀌고 채점 기준도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자격증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취득했을 때 더욱더 여러분들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기존에 있는 영상들 보시면서 이런 방법도 체득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도 같이 체득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연습이에요. 연습이고 기능도를 끌어올리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장에 가든, 난이도가 높은 시험장에 가든 낮은 시험장에 가든, 이게 참 말이 웃긴데 난이도는 원래 같은 게 맞는데 어쨌든 지금 현행이 그렇으니까 난이도가 높은 곳에 가든 낮은 곳에 가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합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공지에 모을 거고요. 그 공지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채점 기준이 전국적으로 좀 평준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게 된다면 제가 이런 부분들 있죠. 기존에 제가 촬영해뒀던 풀 영상 같은 경우는 요 방법으로 용접을 해뒀기 때문에 이런 수정사항들을 반영해서 제가 전체를 다 촬영하지 못하더라도 용접 부분만이라도 재촬영해서 편집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일부 시험장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왕 촬영한 김에 우리 내접 용접하고 외접 용접이 있습니다. 내접 용접과 외접 용접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작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셔도 나아요. 내접 비드랑 외접 비드랑 형태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외접 비드 같은 경우는 외부 요 표면을 확실히 녹여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드가 외부에 많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접 비드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넣으면서 용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드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이제 깐깐하게 보게 되면 요 외부 표면이 녹으면은 불합격 처리한다라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깐깐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누가 보더라도 내접이다 라는 느낌이 있으면 괜찮은데, 누가 봐도 외접, 내접을 구분을 못 하겠어.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냥 내접이든 외접이든 그냥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 표면이고 뭐고 다 녹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함몰되면서 비드 모양이 형성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것도 수험자 유의사항 나와 있어요. 외접 비드와 내접 비드가 구분이 안 되면 오작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접, 외접 비드 모양을 분간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 내외접 방향을 체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외접 방향 있잖아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건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도면과 상이에요. 기능도 불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요런 사항들 앞으로 제가 제보 올라오는 거나 뭐 공지에 남아있는 댓글 등을 보면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변경이 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는 불합격 사유로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출발일지 나쁜 출발일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좋은 결말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사로서 이렇게 뭐 성공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저는 성공한 건 아니고 조금 알려줬죠.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그리고 좀 나름대로 롱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롱런 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롱런 하려면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강쌤을 봤을 때 뭐 무조건 다 잘하진 못해. 근데 저 사람 말은 신뢰성이 있어.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뭐 원하는 자격증 취득하시고 원하는 곳에 취업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제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